자, 그러면은 자모님 경기도 핵심 지역에 투자한다면은 제가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서울에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태까지 월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에 갑자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돈 벌 수 있는지 좀 사실 의문스러워요. 사실 서울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의 단지별로의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 전저에서 전고의 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전고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분당이랑 평촌이랑 수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분당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주종 구축 파크타운 롯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13억 5천에 7억 9천이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5억 6천 정도 필요하죠. 5억 6천으로 파크타운 롯데를 살 거냐 아니면 서울을 살 거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라면은 분당의 파크타운 롯데가 아니라 서울에 더 저평가된 거를 볼 것 같아요. 제가 5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강의가 분당이 서울 마포 레벨이니까 무조건 사세요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서울 만약에 앞마당이 있으시면 그 서울에 있는 단지들이랑 경기도에 있는 지역 단지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한테 이득인 건지를 찾아보시라는 의도의 강의예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투자처를 늘려주는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이 이 안에서 학군지로 굉장히 유명한 구축단지인데 수요가 끊이지를 않죠. 그래서 전세가 7억 정도 하는 거예요, 8사가. 그럼 보시면 10억 2천에 7억인데 투자금이 3억 2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매매절대가가 10억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매매절대가 10억 정도 되면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여기가 수요가 있어도 사실은 서울에 3억으로 더 연식도 괜찮고 더 선호도가 있는 땅의 가치가 있는 데가 할 수 있으면 난 서울을 먼저 봐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편세상 수지 보세요. 이거는 매매가 11억에 전세 6억 5천인데 여기도 꽤 괜찮죠. 수지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와중에 있는 새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편세상 수지가. 근데 좀 그냥 소위 좀 짜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축인데 엄청 그 롯데캐슬처럼 성공의 롯데캐슬처럼 뭐 위용이 막 느껴지거나 하는 신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신축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11억에 전세가 6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매매가 11억이면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편세상 수지 11억에 할 수 있는데 서울에 11억에 할 수 있는 단지들 뭐가 있지? 쫙 펼쳐놓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평가하는 순간 서울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경기도랑 비교평가를 하는 순간 경기도가 더 싸네. 내 투자금 안에서는 경기도에 좀 더 좋은 걸 할 수 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 단지를 다 투자해도 돈을 벌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투자금 적게 들여서 산다라고 하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투자금 적다라는 거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을 투자하는 게 4억인데 경기도가 3억 정도인 거예요. 그게 투자금을 적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면은 여기도 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파크타운 롯데가 전저랑 전고 차이 보면은 11억인 거예요. 내가 10년을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런 투자처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 귀인마을 현대홈타운도 8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 채 하면 순자산 10억. 이 되는 거예요. 10년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도 평촌 정도 레벨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촌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전조부터 전고까지 내가 10년 이상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8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경기도에도 있다. 그다음에 이평세상 수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신축이니까는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신축이니까 2018년 당시에 들어와서 이게 하락장을 겪지 않고 이때부터 상승장을 겪었어요. 이편세상 수지가. 근데 이게 엄청 좋은 위용이 있는 너무 수지에서 워너비인 어떤 신축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6억 9천 정도 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라면 더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애초에 18년도에 만약에 이게 시작하는 가격이 다른 단지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안 쌌다.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는 가격에서 분양을 했다. 그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새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레벨도 실제로 이 신축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는요, 싸게 사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야 내가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사면은 당연히 덜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편세상 수지를 해도 얼마를 벌었다? 7억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2, 3억 벌 수 있는 거 하나 하면은 순자산 10억인 거예요. 여러분 두 채 정도 하면은 심플하죠? 너무 쉽죠? 쉽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거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 지역 안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상정도가 되는 단지들인데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거야 이제. 네, 중 정도나 아니면 중하 정도의 단지들이 얼마를 벌었는 건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분당 안에서 아까 자 구미동이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미동이 맨 끝이거든요, 분당에서. 근데 위로 끝이 있어요. 분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가 구미인데 위가 있는데 그게 야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야탑이 강남이랑도 가까운 거예요. 위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메인은 여기 중간이에요. 정자, 순회, 서현. 여기가 왜?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탑을 가보면 뭐가 있냐면 유명한 그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흥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를 가려고 안 하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강남이랑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분당이긴 하죠. 자, 여기 야탑역인데 자, 야탑에서요.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천에서 이게 천이 깔려 있거든요. 분당은 이게 이 목련마을 영남 근처에 천이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때 너나이님이랑 새 한 마리 봤어요.
너나임 갑자기 너나임 나오셔 놀라셨죠? 제가 여기 분당을 임장을 너나임이랑 같이 했었는데 제가 학생 때 근데 너나임이랑 같이 임장하는데 이제 여기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임 여기 아파트도 별로 없고 여기 너무 구석이고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호야 그래도 이런 데도 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새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천에서. 그러니까 완전 숲 느낌이 나요. 숲. 여기로 들어오면은 근데 이런 데가 지금 매매가가 8억이나 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도 지금 매매가 8억에 5억이잖아요. 투자금 3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야탑에 목련마을 영남을 3억을 주고 하느니 다른 데 3억을 찾아보겠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평촌 신축 같은 데들은 2억 얼마면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아이파크 생각나세요? 8억 2천에 5억 4억 8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내가 오히려 3억 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억 얼마 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평촌 여기는 신도시인데 평촌 신도시 안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무궁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무궁화 마을이 구조에 따라서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안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 구축단지가 무궁화 진흥단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단지는 아닌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6억 9천에 4억 5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금이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죠. 장모님 아니 수도권에서 저는요 이 정도면 그냥 7천만 원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무궁화가요. 아니 여기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금 6억 9천이나 하는 게 전 믿기지가 않아요. 완전 언빌리버블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수도권 가격은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은 6억 정도 형성하는구나. 자, 서울이랑 경기도 구축 안에서 6억 정도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1, 2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5억 정도 레벨로 내려가면은 그게 만약에 전세가가 올라붙으면 죽전 정도 있거든요. 5억이. 그 안에서 선호도가 있는 단지를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5억 정도 레벨에. 네. 근데 그게 자모님 저는요. 경기도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내가 이 한 채를 하면요. 파크타운 롯데처럼 막 당연히 7, 8억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접근하는 5억 레벨이나 6억 레벨은 제가 보기에는 순자산 5억 이상의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맥스 5억 미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저는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버들치 마을 힐스테이트 3단지가 2010년식 연식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성북역에서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준신축 단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 8사가 8억 3천에 5억 3천 정도 한다. 자, 보세요. 목련마을 영남이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요. 수지에 버들치 마을이 2010년식이 3억이 들어가요. 무궁화진흥이 2억 4천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야탑에 할 거냐 아니면 버들치마을 힐스테이트 3단지에 3억을 주고 할 거냐 여러분. 이 둘 중에 고민하면은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둘 다 안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장모님 있잖아요. 너무 고민돼요. 목련마을이랑요 버들치마을이랑 투자금이 똑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별로니까 더 괜찮은 걸 찾아보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3억으로 할 거면 사실은 여러분 레벨을 더 높여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지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낮나를 보시면 목련마을 영남은 6억 정도가 낮고요. 무궁화진흥도 6억 정도가 낮고 버들치마을은 4억 정도가 낮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도 끝지에 있는 단지를 투자해도 내가 10년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레벨을 보면은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고점이 9억 가까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금 2억 이상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성장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지가 거의 전고점이 9억이다. 9억 레벨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는 내가 투자금을 좀 더 들여서라도 가치 성장 투자로 갖고 갈 수 있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1억 미만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전고점. 제가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5억에서 6억 정도에 다 찍혀 있어요. 네, 또는 비싸면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가요. 7억까지. 그럼 그런 것들은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다. 수익이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기도에 있는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비슷한 수익을 얻거나 더 좋은 수익을 얻었던 서울의 투자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성북구를 가지고 왔는데 자, 성북구의 도남 삼성은 사람들이 그리 많이 좋아하지 않는 선호도 중하 정도 되는 구축이에요. 서울에. 이게 지금 7억 4천에 5억, 투자금 2억 4천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무궁화진흥이랑 투자금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서울이랑 경기도. 기름 레미안이 지금 8억 6천에 5억 3천인데 이게 지금 3억 정도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런 뉴타운을 먼저 볼 것 같아요. 3억이면. 네, 3억 투자금이면. 그 다음에 정릉대고 보세요. 매매가가 장모님 처음 만나요. 5억 8천. 와, 뭐야, 이거. 근데 투자금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요? 2억 3천이 들어가죠. 경기도에 5억대로 이 투자금이 1억 7천, 8천에 끊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경기도에 있는 수지나 뭐 평촌이나 이런 데랑 같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비교평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이 정릉대호는 이 안에서 선호도가 되게 낮은 단지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제 친구가 정릉대호를 엄청 추천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산이랑 너무 가깝고
공기가 너무 맑고 나는 여기에 거주하는 거가 너무 좋다라는 이유로 저한테 이제 여기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그래 야 공기가 맑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정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장을 가봤단 말이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임장을 가가지고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추천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친구가 이런 단지를 나한테 추천했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과연 이 단지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선호도가 엄청 높은 어떤 서울 안에서의 단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났나를 보면은 여러분 도나 삼성도 그렇고 정릉대우도 그렇고 기본 4억 이상은 수익이 났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이 4억 이상 돈을 벌 수가 있고 서울에서도 4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안에서 이 정도 레벨이면은 10년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이 났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감이 없으니까 내가 이 단지 투자해가지고 과연 돈 벌 수가 있을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짜치는데 그럼 나 경기도 투자해도 될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의 평균적으로 또는 경기도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호도면은 10년을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났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팩트로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은 내가 이 정도 선호도에 투자하면은 내가 장기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여러분 보유할 수 있는데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없으니까 서울이 얼마가 올랐고 경기가 얼마가 올랐고 상관없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냥. 어쩌라고 많이 올랐는데 그냥 다 똑같은데 무슨 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그 수익 크기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더 선호도가 있는 게 지금 더 쌀 수도 있단 말이죠. 길류처럼 보세요. 이거는 7억 벌었잖아요. 길류는 전고가 그리고 11억이에요. 네. 아까 무궁화는 9억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1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투자금이 근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문님 왜 경기도 얘기하면 자꾸 서울 뭐 이렇게 하세요? 이 신도시 투자 기초반의 목적은 여러분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기도랑 비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투자를 못 한다니까요? 왜? 싼지를 몰라요. 네, 서울만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경기도에만 꽂히면 경기도가 너무 좋아 보여. 왜? 신도시여가지고. 평지로 막 펼쳐지고 너무 좋아. 막 사랑해. 막 여러분 부천도 가보면요. 막 사랑이 막 솟는다니까요? 부천도. 네, 왜냐면 거기 백화점이 2개 이상 있어요. 와 이렇게 살기 좋은 신도시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본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더 싸고 더 가치가 있는 데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날 거야가 아니라 단지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있으면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은 개별 단지별로 오른 데랑 아닌 데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 오른 건 어떻게 해라? 보내고 경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있으면 사고 만약에 경기도가 고평가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단지별로 경기도에도 분당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에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나를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저는요 신도시 투자 기초반 1강 강사니까 경기도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이상한 거지. 나는 서울 투자 기초반 3강하고 있는데 또 거기 가서 서울 투자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집에 가면 저는. 왜냐면 진짜 투자에 진심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비교평가에서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 수도권 외곽. 이 수도권 외곽에 복도식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를 내가 어느 정도 벌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이 보란마을 아주에도 이게 제가 엮여있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를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려고 막 이렇게 얼씬얼씬 거리고 있어요. 보란마을 아주. 가지고 이제 5천만 원으로 여기가 계단식이거든요. 보란마을 아주가. 그래서 이 계단식 구조가 이 부천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 계단식 구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때 얼마냐면은 3억 5천에 3억 정도 했었어요. 20평대가. 근데 지금 얼마다? 5억 7천에 4억 8천. 속 쓰려. 근데 이게 5천만 원으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4층 투자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미쳤죠. 그래서 그 4층도 사야 됐었는데, 왜냐면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저층이 중층 실거래가 호가로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딱 그 4층 물건만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억 5천원에 3억이었는데 제가 그때 사장님 이게 4층이니까 1,0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제가 바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유가 제가 그때 우리 튜터님이 이제 계셨는데 우리 튜터가 있죠 월부에 튜터님한테 튜터님 이게 진짜 저평가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치도 있고 투자금도 잘 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튜터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튜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원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 조급하니까 그래서 튜터님이 그것까지 물어보실 줄 몰랐어요. 돈이 어딨냐.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마통을 끌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왜냐면 이게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통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튜터님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을 혼났어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절대 마통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 자모님이 대출로 투자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 납득을 하고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하고 갑자기 보라말 아주가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천안을 만약에 제가 거기까지 연결돼요. 제가 만약에 천안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걸 투자해서 더 벌 수 있는 거를 매도치고 여기 넘어왔으면은 이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 첫 투자를 너무 조급하게 돈을 딱 박아버리다 보니까 묶였잖아요. 그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안 오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더 괜찮은 걸 했었으면은 매도를 치고 뭔가 넘어왔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날아가기 전에 이걸 봤었는데, 꽤 많이 올랐죠. 2억 이미 하락장인데도 이 정도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이게 뭐가 있냐면, 지방은 수요층이 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닥까지 내려와요, 다시. 이 저점까지, 매매가가. 근데 수도권은요, 한 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와도 이렇게 돼요. 네, 수도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방은 그래서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저평가. 네,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져 있는 단지들이 많으니까. 이건 지방. 그러면 자모님 저는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좀 더 노력을 들여가지고 지방 다니면서 더 싼 걸 살래요 하면은 지방. 아니요, 자모님 저는 초보여가지고 수도권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걸 살래요라고 하면은 수도권. 근데 수도권의 장점은 아예 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장점. 근데 지방은 더 싸게 사니까 내가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지만, 이 지방은 전세가가 여기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전세가가. 우상향하지 않아요, 지방. 공급 때려 박잖아요? 다시 5억까지 갔다가 전세 2억까지 내려와요. 네, 그래서 지방은 전세로 현금을 만들 수 없다. 매매 쳐가지고 더 싼 걸 사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지방은. 수도권은 어쨌든 이 부천이나 어디예요? 중동이나 이런 데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아주 개미만큼, 아주 개미만큼, 개미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아주 개미만큼 전세가가 올라가요. 아주 열심히. 근데 개미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전세 1억,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꾸준히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수도권. 네, 그래서 이게 지방이 맞고 틀리고 수도권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의 투자의 성격, 예? 지방에서도의 투자의 성격을 알고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보란마을 아주는 꽤 괜찮은 단지입니다. 여기 이제 병원도 가깝고요. 여기 순천대학 병원에 다니시는 간호사분들이 이 근처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부천의 중앙공원 가면은 여기서 반모임? 전문 용어 나왔다. 조모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부천 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부천을 살려고 우리 동료들이 10명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부천 살려고 막. 저는 못 샀죠.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갑자기 싹 나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추천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나가서 전화를 하고 오지? 그 몰랐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나갔다 오면서 뭘 흘렸는지 아세요? OTP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팍 나오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왔어? 지금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계약금 넣고 왔다는 거예요. 조모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야 계약금 넣고 왔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몰래 가서 넣고 오는 거야? 말하고 가도 되잖아. 막 그러니까 괜히 막 자기가 얘기하는 게 좀 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다 왔는데 OTP가 탁 나오면서 우리가 계약한 걸 다 알았죠. 근데 이게 1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를 여러분 있잖아요. 종모임 안에서도 매수를 하시면 같은 지역 보고 계시면 매매한 거를 얘기하지 않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전세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동료가 투자를 했는데 그 동료 투자하고 나한테 말 안 해줘. 너무 섭섭해. 그게 아니고요. 그 동료가 전세 뺄 수 있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래, 열심히 전세 빼라. 그리고 전세 빼고 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 꼭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부천 진짜 부천 잡으려고 진짜 부천을 제가 몇 번을 갔다고요, 여러분. 부천은 겨울에도 가고요, 여름에도 가고요, 봄에도 가고요, 가을에도 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죠. 하여튼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소액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여기도 부천인데 한라마을 주공 3단지가 방세개짜리여가지고 이 앞에가 이제 금강주공이 있는데 금강주공이 역세권이지만 이 한라마을이 여기랑은 조금은 멀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꽤 좋아하는 단지인데요. 여기가 1억 3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수지도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입지가 어디가 더 좋아요? 수지가 더 좋죠. 그래서 1억 이상을 넣을 거면은 어디부터 봐야 돼요? 경기도에 괜찮은 입지가 괜찮은데부터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잡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금정역 역세권의 매화주공 매매가는 싼데 어때요? 전세가가 안 받치죠. 전세가 여러분 1억 7천인 게 말이 돼요? 이 전세가 1억 7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방 구축 24평 아파트 전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거주들이 여기를 인테리어를 2, 3천만 원 내고 여기를 올까? 아니. 그러면 여기는 거주 수요가 떨어지는 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내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단지라면 여기를 투자를 해서 내가 매도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혀 우선순위는 아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벌었냐. 보란마을 아주가 전저에서 전고까지 3억 6천 정도 하고요. 이거 보세요. 20평대인데 자 보세요. 전고점이 5억 정도 레벨 하잖아요. 전고가 5억 정도 레벨 하는 것들이 지금 3억 정도 되고요. 7억 정도 하는 것들이 5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1억 이상의 투자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이 7억 정도 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5억 정도 레벨에 있는 단지들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소액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전세가가 올라가죠. 여러분 보이세요? 전세가가 이런 한라마을 주공 3단지도 거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도 전세금을 개미지만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면은 현금이 여러분 통장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올라가면서 매매 가치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중간에 매도 친다라고 하면 내가 싼 가격에 샀다. 만약에 2억에 샀다.
그러면 이게 1억 정도 올랐다. 그럼 매도한다. 그럼 1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1억을 가지고 내가 모은 투자금 합쳐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문이 근데요, 그때는 이미 다 날아가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하나 더. 이걸 보유를 했었어도 돈 번다는 거죠. 지금 떨어진 가격이 3억 원저리 하니까. 내가 만약에 2억에 샀으면. 그렇지 않아요? 떨어졌어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투자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경기도에 투자한다는 거의 의미가. 매화중고 14단지도 3억 전저에서 전고까지 3억 6천 정도가 오르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완전 맥스로 돈 벌기는 어렵죠. 왜? 이때 못 팔잖아요. 다 규제 때려버리니까. 어차피 못 팔아. 근데 만약에 내려왔었을 때 가격에 판다라고 해도, 왜냐면 지금은 잘 팔 수가 있잖아요. 하락장이니까. 이때 판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싸게 사면은 1억 이상 번다는 거예요. 매화주공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가 초보로서는 진짜 여러분 실력 있는 투자자가 내는 수익률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잘 버는 거고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경기도에 투자하면 그래서 얼마 버는데?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데?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역별로 상승의 흐름이 오는 시점이 다 다른데 서울이 다 오르고 나서 경기도가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락장이 3년째잖아요. 근데 성동구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동구가 올라가는데 분당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좋아하는 단지들은 서울이 상승할 때 그 안에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시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상승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투자 단지에서 상승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이 지역이 수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입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분당구의 임해지능이 어디부터 상승으로 턴하냐면은 내려갔다가 12년 9월에 상승으로 턴해요. 자, 하락장이 08, 09년에 꺾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하락장이 되고 23년 초반에 기준으로 해서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초반을 우리가 전저라고 치면은 거기에 전저점 아시죠? 전저라고 치면은 3년째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먼저 상승 턴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12년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구가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신정 6단지 진흥이 13년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를 두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기다림이 있었던 영통구의 메타니브 하늘차 이거는 19년도가 되어서야 완전 상승하는 상승턴이 된다. 여기서는 완전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 네. 장모님 저는 수원은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탄을 했어도 돈을 벌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기다리는 게 싫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오를 것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싼 거라는 거예요. 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이 향촌현대가 평촌에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거든요. 이게 언제 턴하냐? 12년 8월부터 상승으로 턴해요. 자, 분당이랑 비슷하죠. 이미지는요.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쌀 때 사야 돼요. 투자금이 더 들어가도. 왜냐면 먼저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움직였다.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야죠. 3번을 보면은 3번은 15년 2월부터 상승을 했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20년까지 기다리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부천도 15년 1월에 턴했다가 여기에서 또 올라갔죠. 자, 보세요. 영통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수원까지 오는 거가.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한 경험 안에서 어디가 제일 끝까지 열려 있었냐면은 수원이 제일 끝까지 열려 있었어요. 아주 늦게까지 21년도까지 열려 있었어요. 수원이. 부천이랑 삼본이랑 이런 건 이미 날랐어요. 없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미 날랐고요. 10평대 21평 이런 것도 부천 삼본 다 날랐었어요. 신도시들이. 근데 가장 끝까지 열려 있었던 게 수원이었어요. 수원의 권성구에 있는 메탄 힐스테이트 옆에 구축이 있거든요. 인계 팔달구에 있는 인계 삼성 이런 것들. 그런 게 끝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것들이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상승 바람이 돌고 돌아서 수원이 맨 끝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있어요. 수원에 만약에 망포 힐스테이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원 안에서 먼저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단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 시점은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의 입지 가치를 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을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시장이 가격 상승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수원까지 상승장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당의 매매 전세가 완전 씨가 말랐었어요. 분당이 완전히 막 씨가 말라가지고 매물도 안 나오고 전세 물건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분당이 뭐야 했는데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수원까지 내려와서 수원이 구축 같은 것들이 4억이 갑자기 빡 올라왔어. 네. 2억짜리가 막 6억이 되더라고. 상승장이.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 경기도는요. 서울의 상승장의 흐름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이게 5급지까지 다 퍼진 다음에 경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중간에 좋은 것들이 퍼지면서 이 경기도의 좋은 것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그림을 괜찮나요? 네, 그렇게 퍼지는데 이게 이 경기 남부 라인에서는 과천이랑 분당이랑 분당, 그 다음에 수지,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이 밑에 화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요.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흐름이 이어져요. 경기 남부 라인에 이 상승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을 먼저 보되 여기가 비싸면 수지를 보되 여기가 비싸면 수원. 네. 그리고 수원이랑 화성이랑 비교했었을 때 화성에 또 신도시가 있잖아요. 동탄 신도시가. 그런 데들은 입지는 떨어지지만 연식이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탄은 싸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네, 싸지 않으니까 동탄이 저 동탄 자꾸 별로라고 해서 자문이 좀 속상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싸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지금 제 뇌를 다 꺼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동탄 2를 하면 좋긴 하죠. 새 거니까 싸면은. 근데 아마도 동탄 1일걸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는 거는. 네. 왜냐면 여기가 더 연식이 낡았거든요.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선순위기는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보려면 여기부터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봐야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기 남부 라인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고 수지가 말씀드렸네요. 평촌이 수지보다 약간 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수지보다 평촌이 약간 더 좋은데 여기에 있는 구축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세요. 네. 왜냐면 학군에 대한 힘도 있기 때문에 평촌이. 그래서 3분의 워너비가 평촌이잖아요. 난 무조건 평촌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요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장에서는 수지보다 평촌이 더 먼저 날랐었어요. 기회가. 그리고 평촌 열려있을 때 같이 열려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도 그래. 관악구. 네, 가 서울 4급지가 같이 열려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이 정도 레벨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상승 흐름은요. 아직 여기 가지도 않았어. 여기 오지도 않았죠. 여기 수원 아직 안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동탄 1, 세모 잘 모르겠어. 동탄 2는 GTX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촌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구축들은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싼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수지도 이 안에서도 저평가된 것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관악구는 단지별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럴 거면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보는 지금 선도지구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3보는 약간 매매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전세가랑 매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네, 여러분. 그리고 분당은 완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매물이 없어, 매물이. 물건이 없어서 그냥 분당 하늘 아래 천당 밑에 분당 오케이 하고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있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지가 좋은 경기도 지역에 이 힘이 이 정도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이런 라인이랑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이 안에서 투자처 늘려서 투자 기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자문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지방이랑 부천이나 고양시나 수원이나 이런 데가 좀 고민돼요. 여기랑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방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지방에 한 2, 3천 정도로 팔살 수 있거든요. 신축.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완전 딱 붙은 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나는 지방에 가서 그 정도를 찾을 수 있는 투자 실력을 기르려면 지방도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 어느 지역까지 또 어느 단지까지 상승 흐름이 왔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특히 평촌 분당 용인이 급락했어요. 급락이. 왜냐면은 1기 신도시가 지금은 낡았지만 실제로 들어올 때는 진짜 신도시가 맞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는데 분당에 이제 92년도에 입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당 시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 90년대 생의 그 어떤 서울 사투리 말투로 저희 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당 못 살겠다. 이렇게 아파트만 지어놓고 우리를 방치하면 되냐 이러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있고 막 줄지어 서 있고 막 약간 이런 모습을 담은 뉴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교통이 불편하긴 하죠. 근데 사람들이 환경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연식이 괜찮을 때는 많이 올라가요. 신도시가. 네, 동탄처럼 많이 올라가요. 그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완전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단지에 따라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단지들은 아까 보셨죠. 임해진흥이나 이런 것들은 2012년도부터 회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부천이나 삼봉 같은 데는 입지가 떨어지는 수도권의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긴 좀 늦어요. 2015년부터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 3년째인데 내가 입지가 꽤나 괜찮은 경기도 지역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만 기다려도 상승 턴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단지에 따라서. 근데 내가 부천이나 입지가 떨어지는 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과거장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에서부터 몇 년이 더 떨어져 있어요? 3년이 더 떨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그런 수도권 외곽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네, 그렇게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수원은 2019년까지 보합했어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그러니까 단지 선호도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단지에 따라 서울과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덜한 땅에 선호도가 덜한 구축단지의 경우 상승장 끝자락에서 오르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 부천이나 고양시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거, 싸게 사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투자금을 넣는 거.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돈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다 나한테는 소중한 종잣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금을 넣어놓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요. 싸게 사야 되고요.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면. 네. 투자가 여러분들 매수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매수에서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매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모님 알겠어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이 투자처로 볼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수익이 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분면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만들면서 와, 이 장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막 생각하면서 만드는 막 장표들이 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가 있냐면 나는 1억 미만 돈이 있어. 근데 경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수도권 외곽 별로잖아. 나는 그러면은 서울을 기다릴래. 서울이 전세가 올라오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이거 한번 메타인지 해보세요. 서울 투자처를 5급지까지 충분히 파받는 건지를 메타인지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서울을 기다릴 거면은 5급지까지 더 넓혀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희가 월부에서 4급지 레벨로 끊어드리거든요. 일단 4급지 우선으로 보시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미만의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을 하고 싶어. 근데 나 경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5급지까지 넓혀서 보세요. 구로구까지. 구로구, 금천구까지 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 더 중요한 거. 서울 전세가율 80% 이상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네. 서울 5급지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절대가 한다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돼야 80%예요. 그러면 1억이에요. 그럼 언제 올라가요? 거기 지금 전세가가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언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오히려 경기도에서 투자처 알아봐서 비교해서 사면 되지 않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요. 앞마당 늘리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장모님 또 그런 뻔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앞마당 늘리는 거 누가 몰라요?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고요. 도대체. 네? 여러분 아니에요. 앞마당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더더군다나 왜? 기회가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누가 더 앞마당 많으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 달라지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름이어서 나 휴가 가야 돼서 휴가도 가야죠. 중요하죠. 휴식. 중요한데 오히려 여러분 7, 8월이 비수기예요. 부동산 비수기예요. 왜?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휴가 가고 싶죠. 그런데 이 안에서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거를 또 깎는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여름이랑요. 한여름. 죄송해요. 한여름이랑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네, 다 막 흥청망청 와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막 선물 막 이럴 때 나는 이제 부동산 가가 눈물 먹은 거 가가지고 사장님 괜찮은 거 있나요? 이렇게 해야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까지 나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1억 미만 돈이 있어. 경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지방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방. 자 그러면 메타인지 해보세요. 일단 잠깐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자 지방을 오고 가면서 인장 다닐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신가요? 이거 어떠세요? 저는요 제가 지방 인장 다닐 때 새벽 첫 차 5시 차 타고 내려가서 왜? 싸니까 기차표가 제일 싸요. 10% 할인. 그거 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기차 타고 올라오면 밤 12시 새벽 1시에 그거를 2년을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지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당 수익이 1억 5천에서 2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안의 경험을 내가 천안의 경험이 너무 삼치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쓰러진 적도 있고요. 공항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요. 네. 한 주 그냥 막 난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구나 부산 같은 데 가가지고 찾아보시라니까요. 근데 대구가 구가 여러분 4개가 넘고요. 부산이 구가 몇 개인데요. 부산이 구가 몇 개예요? 15개고요. 해운대구 딱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이런 거가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수도권이 낫다니까요. 여러분. 네, 수도권이 나아요. 장모님 저는 돈 더 벌고 싶은데 왜 저의 천장을 막으세요? 저는 진짜 지방 저평가 사고 싶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니시면 돼요. 근데 지방을 투자처를 찾으려고 해도 지방 앞마당 늘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도. 6개월 이상 하셔야 돼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눈물 콧물 쏙 빼고 땀에 저런 모습으로 KTX 타고 올라오면서 그 창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지방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은 그냥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괜찮아요. 그래도 다닐만 해. 솔직히. 근데 지방은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니시는 분들이 더 싼 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수도권도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이 저평가돼 있어서 2억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데들이 있지만 이런 데를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경기도랑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자처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런 분들 진짜 월부에. 나는 1억에서 2억 사이에 돈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5천만 원 모으면요. 사실 서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할까요? 아니면 모을까요? 요거 이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마당을 늘리면서 모아야 되는데 서울 구축이랑 이런 돈 있으신 분들은 서울 구축 솔직히 신축하기에는 이젠 좀 어려워. 지금 시장에서. 서울 신축 1억에서 2억 사이 못해. 날라갔어요 이미. 없어요. 네. 서울 구축이랑 경기도 신축 투자처를 비교하면서 투자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더 싼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모으면 2억 5천까지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서울이랑 경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나의 1, 2억은 나의 원기옥이야.
모든 거를 다 모은 거야. 진짜 한 번이야. 자문위로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요, 저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연 2천, 3천밖에 안 돼요. 한 채 투자하면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방 소도시에 가가지고 6, 7천으로 끊어서 두 개 해야 될지 아니면 수도권에 하나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를 잘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월부에 와서 두 개까지 투자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왜?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이게 쪼개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을 원기옥이더라도 다 넣어 그냥. 다 넣어서 더 괜찮은 물건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인 시장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왜?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전세가율 올라올 때까지. 전세가율 서울 2017년, 2016년도에 전세가율 높았을 때가 75%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네. 하락장이 2008년, 9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를 내가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투자금, 원기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들어간 거야. 내 원기옥이야, 너무 소중해. 이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정말 괜찮다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그럼 자문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저 그 다음은 모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요. 지방 투자하셔야죠. 아니면 수도권 외곽 투자하시거나 2, 3천원. 그렇게 두 개까지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게 결정을 못 하시냐면은 돈 더 벌 생각에.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야 뭔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집이 두 개여야.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가치가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서울 4급지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수도권 앞마당 비교평가 한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서울 4급지, 평촌, 수지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시장의 가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레벨 정도로 내려와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1억 미만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넓혀봐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까지도 다 넓혀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투자할 수 있어요. 자모님, 저 기다리면 전세가 올라와서 더 좋은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마당을 늘리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기다린다, 그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미 앞마당이 있는데 기다린다, 그건 나도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 지금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 더 좋은 거 하려다가 꽤나 괜찮은 것도 놓친다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2주택까지. 네, 한 번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몰라,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모님 첫 투자보다 낫잖아? 자모님 전환 가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1,500만 원 들여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여러분들은 수도권의 부천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7호선 타고 강남으로 1시간 5분이나 10분이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가치가 있는 데를 투자하는 건데 그걸 너무 무겁게, 너무 간절하게, 너무 더 좋은 거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월부에서 1년에 한 채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 쌓아나가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초보가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 앞마당도 없는데 그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죠. 월부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있잖아요. 수강하시는 100명 있으면 강의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그리고 나머지 90명은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하세요. 강의에 나온 예시 단지들만 뽑아서 단지 임장해서 매물 코칭 받아서 산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 나서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흑석 푸르지오 사신 분이 계시는데 흑석 푸르지오가 거의 6, 7개월 동안 거의 안 올랐었어요. 매매가가.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서울투자 기초반 1강 듣고 매수 하셨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거기서 동작구 좋다고 막 목청목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흑석, 좋아, 동작구 좋아, 흑석 좋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거죠. 이게 보합하는 기간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움직였지만 그거를 잘 멘탈 잡고 지키실 수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앞마당을 늘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임장 가고 스스로 임장 보고서 쓰는 거는 여러분의 안전마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물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부에서. 네.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의존하고 싶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모님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되고 막 나는 투자 못할 것 같고. 임장 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름에 어떻게 임장 다니라는 거 지금. 뭐 자기니까 다녔지만 젊으니까 막.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석대로 밟아야만이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조급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안다고 해서 진짜 희한하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옛날에 6개월 전에 서울 투자 관련해서 라이브 코칭에서 말씀드릴 때 자모님도 3억이 있는데요. 어디를 갈까요? 하셔가지고 제가 성동구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동구에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3억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아니까 3억으로 할 수 가세요 했는데 거기서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강의 설명회도 하고 뭐 유튜브 뭐 이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채팅창에 장모님 6개월 전에 저한테 성동구 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건을 못 찾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막 채팅창이 뜬 거였는데 제가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길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그게 이분한테는 오히려 나는 거기서도 못 찾았네. 그럼 나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라는 거를 오히려 그 걱정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막 어디를 가세요라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좀 이젠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가이드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지역을 딱 얘기하니까 갔는데 못 찾으니까 그게 더 힘드시구나라는 게가 저가 느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투자에 진심인 여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저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다 나 같은 건 아니구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얻으려면은 비교를 해야만이 여러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교해보세요라는 것들을 많이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도시 투자 기초반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마랑 비교해서 투자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투자하기 위한 투자처 앞마당을 늘리시고요. 어디?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보세요. 지금은 경기도, 다음 달엔 서울, 그 다음 경기도, 다음 달엔 서울 이렇게 해보시면 비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갑니다. 어디가 더 오를까가 아니라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가 지금 더 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 기준에 맞는 투자처는 어디지? 자, 투자 기준 여러분 뭐예요? 저환수 원리. 저환수 원리에서 저평가가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평가가 아니면 황금성이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평가가 먼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단지 중에 싸면서 가치가 있는 단지를 알고 있는가? 이게 몇 개인가? 몇 개예요,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자문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시세 트래킹하기 힘들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좋은 거지. 시세 트래킹하기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여러분 늘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단지에 꽂히시면 안 돼요.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경기도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요. 10분 정도 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볼게요.